네, 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재료들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한 그 내용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4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압축을 해봤어요. 어떤 키워드인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땡큐 파월.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요.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계획을 밝혔고요. 뉴욕 증시도 강했지만 국내 증시도 개장하면서 오전에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어요. 하지만 점점 힘이 좀 풀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 이야기 좀 풀어볼 거고요. 삼성전자의 CX의 시장 진출이 연일 화제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반도체주 안에서도 호재가 되는 재료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요 키워드가 금리 인하다 보니까 그 수혜에 기대되는 섹터 쪽에 대한 이야기를 연달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 짚어볼 거고요. 제약바이오 하면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sek터로 꼽히고 있죠. 제약바이오 시대가 돌아오는 건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를 얻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땡큐 파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제 김태성 이사님이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냐 주식시장에 이 얘기했을 때 곧 옵니다. 진짜 곧 옵니다라고 했는데 파월 산타가 오늘 왔잖아요. 김태성 이사님은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줄 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운 우리도 나눠 갖자라고 합니다. 오늘 상승 전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1.8%까지 코스닥이 올랐어서 우와 2% 넘고 오늘 오후장까지 좀 기대해보자 이랬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오늘만 아쉬운 게 아니라 11월부터 쭉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만 굉장히 강했었고 맞아요. 미국도 또 강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또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내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뚜렷한 특색이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벌기에는 어려웠었던 시장 상황. 일단 주도주 분들이 오늘 오랜만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뿜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전에 이제 강한 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떠한 수급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리고 일부 몇 종목에만 수급의 이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오늘 분명히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는 왜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박스권을 돌파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답보 상태이고 그러나 이들이 밸류를 한 번 더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는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은 수급이 이쪽에 몰리겠으나 그 수급들이 다른 기업들로 저는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술에 좀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흘러가고 이 정도만 종가까지 유지가 되어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 지어도 괜찮은 내일과 괜찮은 12월 달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해 주셨던 산타 곧 옵니다라고 했던 그게 오늘을 계기로 이제 연말까지 슬슬 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첫 코너에서 바로 좀 남겨주셨는데 김종효 이사님은 어떤 생각이실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선반영은 없었나? 라고 주셨는데 그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희가 몇 주 전만 해도 좀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세요? 우리 증시에는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아쉬운 거죠. 미국 증시는 다우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치, 그다음에 S&P와 나스닥도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한 흐름이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S&P나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강하게 파월의 발언도 나왔고 원래 2번의 금리 인하가 3번으로 늘어났으니 그러면 한 번 틀린 연준이 다시 또 틀려서 4번으로 바뀔 수도 5번으로 바뀔 수도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선반영이 아니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된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지금 뭐 CNN 머니에서 측정하는 피어앤 그리드를 보시면 익스트림 그리드 쪽으로 거의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멈췄을 때 우리 증시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가? 내년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제한된다면 우리 증시도 뭐 오늘도 오르긴 하지만 2,500선을 크게 뭐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2,500선 크게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니까 그런 답답한 양상이 저는 이어지면서 종목 순환이 도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나? 아예 지수가 이제 쭉 뽑아서 가는 장이라면 몇 종목이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일인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수가 한 이 정도 부근에서 크게 조정받거나 올라가지 않고 종목 순환이 빠르게 도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수익을 내려면 오히려 좀 박스권에 지수가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종목 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죠. CXL이라고 하는데 이 CXL이 뭔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반도체 안에서 계속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유효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실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섹터의 테마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뭐 HBM, 온디바이스 AI, 여기에 CXL까지. 뭐 다 괜찮은 재료처럼 보이긴 해요. 뭐 미래 가능성이 일단 다 열린 차세대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끊기지 않고 좋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HBM에서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오늘 부각되는 CXL 또 이 사이에 굉장히 좀 짧았지만 어제 또 ASML 관련한 EUV 노광 장비까지 또 한번 이제 테마가 좀 있었었고 그 흐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뭐 CXL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내에서 혹은 컴퓨터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 부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조금 더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CXL이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장에 나왔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이어붙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그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새롭게 부각받는 뉴페이스들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살 걸 한 네오스템 그리고 오킨스전자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이틀 동안 지금 상한가 안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굉장히 짧은 테마로 끝나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대장주들의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의 저는 이제 후발주들의 이제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결국 반도체 IT 투톱이 좀 가장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쪽에 그냥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중소형주들의 이제 조정을 연말에 이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기다려 볼 건지 저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안정성까지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IT 투톱이 지금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아니면 수익률까지 고려한다면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의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투톱에 대한 투자 전략이 일단 지금 상황에선 유효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김종일 이사님한테 한번 토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 줄 평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다 할 수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 반도체 안에서도 중소형주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는 게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투톱 쪽으로 가보겠습니까? 그 지수가 만약에 묶여 있다면 이런 개별 종목으로의 순환은 계속 무언가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HBM부터 시작해서
뭐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차세대 공정, CXL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 가장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나오면 해당 종목은 뭐고 그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는데 과연 기술의 본질이 뭐냐, 본령이 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죠. 지금 통신 기술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하이 밴드위스,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 두 가지에 모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지연 시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CXL이 뭡니까? 그냥 고속도로 뚫어주는 거거든요. 네. CPI에다가 D램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 연결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서 데이터의 연결 속도를 빠르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어폰 하나 꽂고 있으면 네. 외국어를 바로 번역해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술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런 기술은 당장 내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저는 앞으로 이탈할 종목은 꽤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종목을 잘 가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그러면 이 기술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핵심 종목은 국내외를 통틀어서 본다면 엔비디아, AMD, 아리스탄 네트워크스, 네. 그다음에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다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CXL 기술도 삼성이 먼저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본다면 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과 단기 트레이딩 안에서 머물러야 될 종목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저희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두 분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성장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 두 기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성장주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보수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또 많이 빠졌던 게 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까? 빠질만 했으니까 빠졌죠. 카카오는. 이유 있는 하락이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신규 매수자분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번 이렇게 국민 주식이 되었던 종목은 높은 가격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겐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희망 고문이 저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다라고 하면 실적도 좋아지고 금리 인하까지 힘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일단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높은 가격에서 계속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17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4만 원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많이 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12만 원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가려면 100%가 넘어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손익을 뭐 마이너스 50%로 맞춰 본다라고 해도 한 9만 원대면 지금 여기서 한 80%는 더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일단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의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최대한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주가의 조정을 같이 받았던 상황. 근데 이제 또 올라올 때는 네이버가 또 무거워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 호재성 뉴스들이 올해 이제 좀 많았었거든요. 뭐 AI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도 사실은 네이버가 강하다라고 느낄 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속도전에서 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플랫폼 쪽을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찾는 것보단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섹터가 많으니까 굳이 이쪽에서 찾기보다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그러면 이 성장주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익 회복이 없다면 출래불사춘 이게 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왔는데 느끼지 못하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날씨도 겨울인데 겨울 같지 않죠. 맞아요. 근데 봄이 왔어도 봄이 아닐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들도 과연 본질이 뭘까? 이 종목들의 성장의 본질이 뭘까를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아마 이 얘기는 다시 동일한 이슈를 반복하더라도 이제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뭐 롱텀의 얘기라 광고죠. 결국 이 회사들의 이익의 본질은 광고입니다. 그럼 광고의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카카오가 최근에 어떤 노력하고 있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카카오가 과연 회복된다고 해서 얼만큼 이익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네이버의 본질은 어떻느냐? 네이버가 단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게임에 불과했던 회사가 검색 광고를 붙이면서 점프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라인을 진출시키면서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는 계속 정체되고 있죠. AI 내놨지만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크림이라든지 소위 이제 버티칼을 인수하면서 해외 쪽으로 더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IT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성공하면 저는 전고점인 40만 원에 육박하는 점프업이 다시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전고점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메타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전부 AI에서 붙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향후 모든 광고 시장과 MAU라고 해서 먼슬리로 액티브 유저의 움직임들이 AI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그렇게 돈을 쓰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카카오, 네이버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글로벌 기업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있는 정도의 숫자는 지킬 수 있느냐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라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시기보단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달성해야 우리가 더 오래 가져가고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의 봄 보셨어요, 영화? 네. 그것처럼 카카오와 네이버의 봄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뭐 주가 동향이야 더 좋아질 수 있겠으나 금리가 그렇다고 뭐 여기서 2%까지 뭐 다이렉트로 네. 내려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해당 종목군들은 아까 뭐 김태성 이사의 얘기처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정말 장기로 끌고 가는 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을 저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말씀 주신 대로 국민주였다 보니까 고점에서 흔히 물려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역시나 금리 인하기에 좀 수혜가 기대되고 있어서 오늘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급등하고 뭐 상한가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갈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김태정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시대 올 기업만 온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도 워낙 많으니까 그 안에서 좀 선택과 집중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많잖아요. 비만, 치매, 항암, 기타 등등등.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치매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암 쪽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레오캠 바이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NK맥스라고 하는 기업이 좀 있거든요. 일단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로 인한 부분들이 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펼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봤었을 땐 만약 치매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NK맥스와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좀 먼저 움직입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와 한미그룹주들이 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뭐 유한양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들은 또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하실 때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을 조금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쫓아갈 거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나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는 또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8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네. 셀트리온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 그 수급이 어디로 갈까라고 했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쪽도 한번 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항암은 레오캠 바이오 혹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NK맥스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하고 조금 더 이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이는 기업 위주로만 저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규모가 작은 제약 바이오주들은 단순 시세 차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자체가 워낙 종류도 많고 그 안에서 봐야 될 뭐 파이프라인도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좀 우리의 투자 성향을 잘 알고 나를 알고 투자를 하자 이런 좀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 김종효 이사님은 제약 바이오 시대가 온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실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엔 이미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이미 왔는데 거기 탑승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종목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봐야 될 섹터나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예전처럼 뭐 금리 인하가 그렇게 강하게 올 것 같지도 않고 온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무조건 다 같이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내년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은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금이 없는 기업들, 내년도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별로 이렇게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저는 뭐 딱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두 종목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봤는데 내년도도 딱 두 종목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만 쪽에서 GLP-1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한미약품이죠. 물론 과거에 워낙 아픈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혹시 또 뒤통수 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서 임상 3상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제품화에 거의 앞단계에 와 있는 쪽은 한미약품을 제외하면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미약품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 개선의 측면에서 또 하나 좀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이미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종근당이 눈에 보이고 있어서 그 두 종목을 저는 내년도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이중항체, 항암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뭐 개별 기업들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종목군들보다 더 핵심 포인트는 이거 누가 만들 건데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CDMO 쪽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 세계 4대 CDMO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은 둘밖에 없죠.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주목하고 있어서 그들 종목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네. 세 개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